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오늘의 최대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 오후부터 들려왔었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특징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 방송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겉핥기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 사이다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개념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 그리고 권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심층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시동이라고 해봤습니다. 그 시동의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과연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좀 대략적인 그림부터 한번 다시 꾸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어제 오후에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예. 그러니까 현대차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환출자고리에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재편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소하는 방식이 됐는데요. 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방식은 이전에 그 사실상의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비스가 현대차를,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그리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주식을 매각을 하고 대주주가 모비스 주식을 다시 삼으로써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순환출자 고리가 끊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의 일감 몰아주기 부분은 그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AS 사업과 부품 사업을 글로비스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글로비스의 전체 매출액이나 어떤 지분율을 좀 낮추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주주,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주식을 매각을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고, 예. 그 매각한 대금으로는 모비스의 주식을 삼으로써 네. 대주주의 이제 총수 일가가 모비스를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을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비스 주식을 또 이제 총수 일가가 사야 되잖아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쪽은 나머지 계열사들이 되는 거고, 총수 일가는 그 모비스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계열사 주식을 팔아서 그 모비스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예. 권순우 기자야 워낙 취재를 많이 했고 이 분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아주 빠르게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개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어제 처음 접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장 큰 골자는 어떤 거였는지 좀 되새김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 통해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간의 어떤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사실은 이 김상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5대 이제 그룹에게 지주 순환철자를 좀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라라고 이제 한 D-Day가 3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젠가 발표는 하겠지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른 그룹들이 지주회사 순환철자를 이제 해소하는 방식이 지주회사 합격을 하나를 세워서 그 밑에 이제 자회사를 두는 격이었는데 조금은 좀 시장의 예상을 좀 깨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차피 이제 현대차 그룹의 경우 이제 순환출자 고리는 대체로 이제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이제 모비스로 연결되는 네 가지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아예 끊고 이제 이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이 글로비스와 이제 합병한 이후에 아예 이제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 격인 이제 모비스와 이제 이 글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럼 모비스는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겠죠. 예. 핵심 부품 사업을 보유한 이제 어떤 현대차 그룹의 어떤 리딩 기업이기 때문에 분할 합병한 이후에 전반적인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커넥티드 카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수소차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의 자동차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업으로 키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합병된 이후에는 뭐 지금 나눠졌던 인적 분할을 해서 받은 뭐 기존의 탁송이나 이제 중고차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AS 부품, 물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됨으로 해서 완전히 이원화돼서 별개지만 예. 그러나 결국은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글로비스 지분을 팔고 이제 지주회사 격인 이 모비스를 이제 다시 원격 이제 지분율을 더 높임으로 해서 확실히 어떤 이제 지배구조의 일원화 더불어서 3세 경영의 어떤 큰 틀은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방금 나갔던 화면만 보더라도 이제 언뜻 보기에 돈 되는 건 글로비스가 많이 가져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첫 반응을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글로비스나 모비스 같은 경우에 모두 강세를 기록했지만 글로비스가 10%로 더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 모비스가 4%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 실제로 현대 글로비스는 현재 9% 가까운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과 시장에서 읽히고 있는 해석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인철 소장님께서도 애초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세금을 현대차그룹 측에서 더 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순환 출자 고리도 끊고, 이전에 3세 경영, 2세에서 3세 경영 넘어갈 때 했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꼼수도 이번엔 버리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거나 매각을 하는 과정이 생기면 지금 대주주들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양도세가 나오니까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전공법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순환고리 출자가 지금 총 4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것이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모비스의 주식을 지금 다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것,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것,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다 합치게 되면 계열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약 23.3% 정도가 되고요. 예. 이것을 그래서 대주주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매입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주주가 지금 보유하게 되는 지분이 모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3% 예.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럼 모비스가 그 밑에 이제 다른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 부분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기아차와 현대차가 글로비스를, 또 현대제철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래서 순환 출자 구조가 전부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이제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하고 합병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양도세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이게 한 1조, 양도세, 세금만 1조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공법이라고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래도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경영 승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이 권순우 기자가 이제 또 여기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취재 담당 기자들도 좀 놀라웠던 소식입니까? 놀라웠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돈 적게 들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글로비스 주식을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매입하고서 나중에 팔면은 이게 차익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면 그렇게 되고 지주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합병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주식을 판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게 올해까지는 그런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까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합치거나 뭐 지주사로 나누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주식을 팔고서 다시 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양도세가 1조 원 이상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그런 이유에서였는데 예. 현대차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지분 거래 과정에서 적법한 재편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 개편안 자체가 굉장히 완벽한 안은 아닙니다. 이게 뭐 지주사로서 깔끔하게 지주사법에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금산분리 문제나 이런 것도 남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직 그 깔끔하진 않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그럼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게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거기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했던 거 순환출자 해소를 해라 아니면 저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세금도 정당하게 내므로써 정부로부터의 어떤 개편의 정당성을 오히려 인정받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 뒤에 아까 얘기했던 꼼수 논란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없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긍정적이다라고 바로 평가를 내놓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해왔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법에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공법을 택한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권수르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주회사 전환이든 아니면 이제 상속세를 물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공법을 쓴 이유는 현대차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다. 이 얘기는 정 회장 이 부자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이러면 사실 1조에 못 미칠 것이다. 지금 주가에 이제 근거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이제 대주주가 물어야 되는 양도세는 또 비중, 사재를 출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추정으로 1조에서 1조 4천억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이제 이 방송사 다른 이제 대기업과는 좀 달리 이제 주주들과 시장으로부터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서 오히려 전공법을 택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 그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 주식을 팔아서 모비스 주식을 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규모가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사야 되는 모비스 주식은 한 5조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 그래도 한 3조 5천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1조 더 내겠다는 거니까 이게 그 대주주 일가의 어떤 의지가 없었다면은 네. 이런 딜을 하지 않았겠죠. 놀랍죠. 놀라운 이제 소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 경영 세습 차원에서 이런 과정은 언젠간 있을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3차 경영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 코너에서 그리고 이 전 코너에서도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가 지난 CES에서도 그렇고 좀 공식석상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관련해서 좀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배구조 재편안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렇게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 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 그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모비스 주식을 더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반적으로 정몽구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형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해야 될 때 또 한 번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의선 부회장이 3세로서 완전히 그러면 승계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그 지배구조 재편이라는 부분들이 그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좀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될 과제였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해소했다는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이 과거에는 글로비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지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모비스 주식, 그러니까 지배회사의 주식을 갖게 됨으로써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초에 CES를 통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미래차 관련한 부분들, 어떤 커넥티드카라든지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정의선 부회장이 지배를 하게 되는, 물론 정몽구 회장이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겠지만 예. 지분을 갖게 되는 모비스가 담당하는 업무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차 관련한 핵심 부품과 플러스 해외 관련한 M&A 투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한 입지는 훨씬 단단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편 소식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황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재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 시장에서 반응하고 해석하는 게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좀 주가 상황과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대 글로비스랑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존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 부분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주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모비스 주가는 조금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판단하기로는 지금 그 그러니까 이제 글로비스 쪽으로 분할되는 법인 쪽으로 이제 AS 부분들이 거의 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소 이제 현대 글로비스한테 좀 유리하게 합병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 모비스 측에서는 뭐 AS가 상당히 캐시카 역할을 이렇게 톡톡히 해줬었는데 이 부분이 좀 글로비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에서도 역시 뭐 돈이 되는 걸 글로비스가 가져가다 보니까 불리하지 않은 혹은 뭐 유리한 합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 모비스에게는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 또 한편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현대 모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또 리포트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사실이니까요. 연구원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는 부분은 일단 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모비스의 주주가 동의가 필요한데 현대 모비스 주주들에게 좀 불리한 상황으로 이제 그 합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현대 모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합병이 무산됐었을 때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반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 모비스의 뭐 지분을 사드리겠다는 얘기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주총에서 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좀 주의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겠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건 역시 현대 글로비스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 모비스가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디까지나 이거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조금 초점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과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현대 글로비스와 모비스에 대한 합병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게 이번에 소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대 글로비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아직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완성차의 영업이익률과 AS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AS 부분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한 20%, 25% 가까이 되니까 훨씬 높은 게 사실인데 이번 합병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합병 비율이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 비율이 0.61대 1로 결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파악하기는 국내 AS 사업의 영업이익을 다시 모비스가 아니라 글로비스로 가는 게 아닌가? 예. 합병 비율도 굉장히 이제 적당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대주주의 지분을 모비스에 또 몰아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모비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자동차가 중요하고 해외 영업망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망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론 주주들의 이제 어떤 각 계열사마다 5월에 주총을 가져야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계열사 간 지분을 또 이제 수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계열사들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현대차가 내놓은 이 비전대로 간다면 근데 모비스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의 분석이나 판단이 각각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두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권순우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울질을 해본다면 좀 어느 예. 쪽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참 이렇게 이상한 주식이거든요. 여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탁송 정도. 네, 보통 이렇게 정의선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글로비스 주가에는 정의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지주회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글로비스가 아니라 모비스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만약에 그냥 순수하게 전달이 됐다 그러면은 글로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의선 프리미엄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선 부회장은 글로비스 주식 팔아서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게 높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예. 되거든요.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럼 모비스의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글로비스가 가져가 주면은 이게 정의선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게 더 클까 아니면 AS 사업을 받아오는 게 더 클까 때문에 다들 이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보면은 그냥 주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모비스의 PER이 한 15배 되고 그 글로비스의 PER이 한 10배 돼요. 그러니까 예. 모비스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사업이 넘어간 부분은 PER 기준으로 보면 7배밖에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15배짜리 회사가 그 15배짜리 사업을 7배에 그냥 준 꼴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비스가 되게 알짜를 갖고 왔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 AS가 이제 알짜는 맞는데 이게 국내 AS도 있고 해외 AS도 있어요. 네. 근데 해외 AS가 굉장히 좀 이익률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모비스의 나머지 존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부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작년 실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예. 어떤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외 부문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실적이 안 좋대라고 보고 있겠지만 이게 올해는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은 모비스가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 아니네라는 반응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게 대주주 일가가 사야 되는 주식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수세가 분명하게 있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5% 이상 빠진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감성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감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물론 합병 과정을 양사의 PR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교수님의 저울질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되셨습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대 측에서 분할을 하고자 하는 그 모비스의 AS 사업부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지금 평가되어 있는 게 9조 2,7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9조 2,700억 정도에 되는 가치에 대한 사업을 전달을 해줌으로써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합병 비율을 따졌을 때 1대 0.61이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할인을 너무 많이 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예. 합병 비율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모비스 쪽에 있는 주주들이 약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기사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두 개의 회사가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죠. 네. 모비스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투자 이런 쪽에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기아차와 현대차를 지배를 하는 지배 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글로비스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었던 유통과 물류 정도의 그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AS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회사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다른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인 어떤 금액적인 오가는 그 수치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할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방금 전화 연결했었던 이재일 연구원의 입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아마 세 분의 입에서 모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주들의 불만. 과연 이게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십거리처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진짜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 0.1%여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단계에서의 주가의 출렁임은 이게 정확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해요.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어저께 저녁에 그거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분석해가지고 아침에 리포트들을 냈는데 본인들도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정확하게 딱 판단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다는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고 어느 정도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주주들 같은 경우는 모비스는 주가가 빠지고 글로비스는 올랐으니까 모비스 주주들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모비스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모비스가 싸지고 글로비스가 오르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가버린 주총에서 부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IR을 할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4시에 정경련에서 IR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기업을 알릴 거고, 그럼 분석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주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주총에 부결을 합니까? 그냥 글로비스 주식을 사면 되지. 그렇게 되면 주총 때가 되면은 적정한 수준의 어떤 가치가 맞춰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은 주주들도 굳이 부결을 해야 될 이유까지는 없어지는 거죠. 권순우 기자의 답에 대해서 교수님께도 한번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과연 주총에서 어떤 흐름들이 있을까? 정말 생각했을 때 현대모비스가 여전히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건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예. 대주주가 지분을 산다고 하는데 글로비스가 현재로서는 약간 유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전망. 주가는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더 값어치가 있는 사업부를 떼어서 주니까 그러면 모비스 쪽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인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비스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주사는 아니지만 곧 지주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지주사로 가지 않고 지배회사를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낮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저것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비스가 전체적인 회사들을 장악하는 지주회사가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소장님께서 이번에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앞으로 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들이나 내용들은 계속 또 나올 테니까요.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지배구조 개편 소식을 듣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굉장히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현대차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일 주주총회에서 반대한다면 모비스 아닙니까? 지금 주가가 제일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근데 모비스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내부 지분율이 30%가 넘고요. 국민연금 9.8% 10%고 외국인 지분율이 47%예요. 소액 주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건 이제 정부의 목소리가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비스가 지금 앞으로 정말 지금 이제 굉장히 내연기관에서 미래형 자동차를 가는 이 중간적인 과도기 상황에서 수소차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해서 먹거리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느냐고 그걸 모비스 주주들한테 배당이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뭐 주가의 등락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는 이제 통과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일정이나 좀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권순우 기자? 일단 분할합병 주주총회 해야 되고요. 예. 주주총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주주가 주식 사고 파는 거, 예. 그러니까 글로비스 주식 팔고 모비스 주식 하는 그런 과정 거치면 한 7월 말쯤이면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그 지배구조 개편을 딱 나왔을 때 예. 기자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야, 참 현대차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그런 거를 안 했어요, 그냥. 예. 뭐 굳이 그런 거 해갖고 말 나오면은 귀찮기만 하게 뭘 그렇게 하냐. 그냥 대주주 세금 낼 거 내고 그냥 하자. 예. 그럼 그렇다고 완벽해지냐? 완벽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게 뭐냐? 순환출자 해소해. 일감 몰아주기 해소해. 그럼 세금 내셔야 되는데 네.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시장에는 어떤 반응으로 올 수가 있냐면은 아까 주주들의 반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주주들이 제일 많이 반발하는 부분이 대주주가 뭔가를 다 해먹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주주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주주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어떤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 그룹이 예전에 그 한전분지 샀을 때 그 비슷한 느낌을 이번에 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도 이슈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여다볼 텐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